최근 태국에서 믿었던 중국과 일본의 공장들이 철수한다는 소식은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태국에 투자를 결정했던 많은 한국 기업들마저 투자 철회하고 태국은 그야말로 속빈강정이 됐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태국인들은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태국 삼성 공장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고 노조를 만들어 시위 중이었는데요. 태국인들의 대졸 초임 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40만 원 수준인데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벌며 태국에서 여유로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신규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씌인 건지 단체로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선언한 건데요.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서 무려 500만 원의 돈을 달라고 한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월급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요구죠. 게다가 삼성 측에서는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태국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에 그냥 철수한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뒤늦게 정신 차린 태국인들이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삼성에게 태국은 그렇게 메리트가 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태국보단 베트남 시장을 더 신경 썼고 베트남 국민기업이 삼성이 될 정도였는데요. 분노한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 판밍찡 총리와 만나 베트남에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의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익의 조화, 위험의 공유라는 정신으로 장기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삼성은 베트남 공장을 전 세계적으로 그룹 최대의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 향후 3년 안에 강력한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태국을 뒤로하고 베트남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판밍찡 총리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 투자 결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삼성의 현지화율을 높이고 베트남 기업이 회사의 가치 사슬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총리는 삼성이 지난 20년간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자국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삼성이 베트남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310개의 베트남 기업이 그룹 생산망의 파트너이며, 이는 2014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로 엄청난 발전임을 알 수 있죠.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삼성이 베트남 현지에 쏟아부은 금액만 17년간 30조 원이 넘습니다. 외국 기업 최대 규모로 베트남 경제 판도까지 바꿔놓은 역대급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년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니 베트남 국민기업이라는 칭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인들이 건방지게 월급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도 삼성을 향해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니 삼성도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태국에서 공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운영한 공장도 삼성에서 직접 만들고 운영한 게 아니라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고 삼성 제품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든 베트남처럼 삼성을 끌어와서 현지 일자리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은 파업하고 정부는 무능력하니 삼성이 철수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태국과 베트남 사이는 그야말로 최악이기에 현재 태국 내부에서 어떻게 뺏겨도 베트남에게 뺏길 수가 있냐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요. 역사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 패권을 두고 경쟁해봤으며, 또한 거리가 가깝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영토, 인구 규모가 가장 거대한 나라들이며 산업 구조까지 비슷합니다. 원래는 태국이 베트남을 앞서며 태국인들이 베트남을 무시하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베트남을 인구만 많은 후진국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이 훌쩍 커버리니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베트남에게만큼은 질 수 없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마당에 삼성을 베트남에 빼앗기니 열받을 수밖에 없죠. 태국이 그동안 여행 강국이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많았기에 베트남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형편도 못 되는데요. 치안과 정세 안정 면에서는 베트남이 더 낫다는 게 많이 알려졌죠. 소매치기, 사기 등 경범죄는 다소 있지만 공산당과 공안의 강력한 통제 덕에 테러, 총기 사건 등 중범죄는 전무하며
쿠데타는 일어날 수조차 없어 되려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이전 싱가포르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전 국토의 여행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죠. 물론 태국 역시 세계 최대 관광국가답게 치안이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테러 사건이 발생하며 총기가 합법이기에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2015년에는 방콕 도심에서 테러가 일어나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고 최근에도 한 달에 몇 번씩은 대규모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쿠데타 역시 수시로 일어나며 굉장히 정세가 불안정한데요. 특히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한 태국 남부 분쟁 지역은 출국 권고가 발령되었을 정도로 치안이 안 좋습니다. 태국은 식민지를 겪지 않고 본토에서 전쟁을 겪지 않았기에 현대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당연히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던 건데요. 베트남의 경우 1945년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전쟁으로 30년간 전쟁을 겪으며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됐고 종전 이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80년대 후반에야 도이머이 정책을 써서 개혁, 개방을 했기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은 심지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의 베트남전 병참기지가 되어 적지 않은 원조를 받았으며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으니 말 그대로 황태자 취급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다 옛말이 됐습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태국보다 베트남이 더 큰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베트남이 훨씬 높죠.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이지만 최근 태국은 망해가고 있죠. 큰 경제 성장 없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각한 빈부 격차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정치적 불안정이 큰 문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1억 명의 내수 시장과 젊은 연령층이 많은 베트남 인구 시장이 각광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믿고 있던 일본과 중국마저 태국을 손절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한국을 잡았어야 했는데 어째서 그랬던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중국 태양광 1위 업체인 융기실리콘은 태국의 한 시설에서 5개 생산 라인을 모두 중단한 후 이번 주부터 공장의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중국 동부 장수성에 본사를 둔 트리나솔라 역시 태국에 있던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 태국의 오랜 우방인 일본마저도 철수를 결정하며 타격을 줬는데요. 방콕 인근 라용 지역에 있는 스즈키 태국 공장은 12년 전 설립됐고 연간 생산 능력은 6만 대이며 약 800명이 근무 중인 큰 공장이죠. 하지만 스즈키는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태국은 자국 자동차 브랜드는 없지만 연 40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동남아 주요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실제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웃돌 정도로 압도적이던 태국 자동차 시장이었지만 일본 공장들이 하나 둘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가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장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해고되어 불만이 커지고 지역 경제가 멈춰버리자 총리까지 나서서 다른 일본 업체들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달래기도 했죠. 중국, 일본이 다 철수하는 마당에 한국의 뒷공무니를 쫓아도 부족했을 텐데 한국을 향해 웃기지도 않는 발언을 하며 자극을 하더니만 갑자기 되지도 않는 파업의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까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